화려한 관직과 눈부신 명예, 누구나 부러워할 법한 삶을 살아가던 조선시대의 한 사대부가 있었습니다. 만약 그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차가운 유배지로 내몰린다면 과연 그가 평생을 바쳐 추구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행복은 과연 어디에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한 인물의 드라마틱한 인생 여정을 통해 이 질문의 답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는 타인의 시선과 사회의 기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하지만 때로는 이러한 외부의 기준들이 우리를 허영과 불안의 굴레에 가두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는 한 인물이 극적인 몰락을 겪고 그 속에서 진정한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 우리 삶의 진정한 의미와 자존감에 대한 깊은 통찰을 선사할 것입니다. 외부의 칭송이 아닌 내면의 울림에 귀 기울이는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함께 그 길을 따라가 보시죠. 조선시대의 한 명문가에서 태어난 젊은 관료는 그야말로 촉망받는 인재였습니다. 뛰어난 학식과 비범한 재능으로 일찍이 과거 시험에 급제하며 조정에 발을 들였죠. 어사화를 머리에 꽂고 도성거리를 행진할 때면 백성들의 환호성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새로운 시대의 희망을 상징하는 듯했죠. 그는 빠르게 승진하며 고위 관료들의 눈에 띄었고 그의 이름 앞에는 늘 수재, 영민한 인재 같은 찬사가 따라붙었습니다. 하지만 이 눈부신 성공의 이면에는 점차 짙어지는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순간부터 자신의 행동 하나하나가 타인의 시선에 어떻게 비칠지에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관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매만지는 그의 눈빛에는 만족감보다 타인의 칭찬을 갈구하는 허영심이 깃들어 있었죠. 궁궐의 웅장한 정경 속에서 권력을 향해 나아가는 그의 실루엣은 겉으로는 당당했지만 그 내면에는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해야 한다는 강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학식을 뽐내며 고위 관료들 사이에서 은근한 우월감을 느끼곤 했죠. 이는 타고난 재능에서 오는 자신감이라기보다는 외부의 인정을 통해 스스로를 확인하려는 불안한 자아의 표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모든 결정과 행동은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라는 질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진정으로 옳다고 믿는 길보다는 자신의 명성과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는 선택을 우선시하기 시작한 거죠. 마치 거대한 연극 무대의 주인공처럼 그는 대중의 박수와 찬사를 받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연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주변의 칭찬과 사회적 기대는 그에게 더 큰 성공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압박감으로 다가왔고 이는 점차 내면의 허영심을 더욱 부추기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스스로의 만족보다는 끊임없이 외부의 평가에 목말라 하는 삶의 방식이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이죠. 승승장구하던 그의 삶 속에서 미묘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도 바로 이때부터였습니다. 타인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한 그의 노력은 때로는 과도했고 그 과정에서 그는 진정한 자신의 목소리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밤늦도록 서재에 앉아 불안한 표정으로 서류를 검토하는 그의 모습에서는 과거의 패기 넘치던 젊은 관료의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화려한 연회장에서 억지 웃음을 지으며 다른 이들의 비위를 맞추는 그의 모습은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과는 달리 깊은 공허함을 암시하고 있었죠. 궁궐 복도에서 자신을 엿보는 듯한 다른 관료들의 시선은 그에게 불편함을 넘어선 압박감으로 다가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시기가 아니라 언제든 자신을 끌어내릴 수 있는 위협으로 느껴졌을 테죠. 겉으로는 번지르르한 비단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 옷 속에 감춰진 그의 표정은 점점 초췌해지고 있었습니다. 성공의 정점에서 그는 오히려 더욱 위태로운 길을 걷고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그의 삶에는 보이지 않는 균열이 서서히 시작되고 있었던 것이죠. 자신을 올가매는 보이지 않는 실타래는 더욱 팽팽해졌을 겁니다. 한번 발을 들인 타인의 시선이라는 미로 속에서 그는 이제 출구를 찾기보다 그 시선에 맞춰 자신을 끊임없이 변형하는 데 익숙해져 갔을 테죠. 궁궐의 화려한 정원에서 피어나는 꽃들조차 그에게는 아름다움보다는 언제 시들어버릴지 모르는 위태로운 자신의 운명을 상징하는 듯 보였을지 모릅니다. 그의 내면은 마치 촛불처럼 위태롭게 흔들리며
작은 바람에도 꺼질 듯한 불안감에 시달렸을 겁니다. 그의 주변에는 늘 자신을 지지하는 듯 보이는 이들뿐만 아니라 그의 작은 실수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는 매서운 눈빛들이 가득했습니다. 고위 관직에 오를수록 그림자처럼 따라붙는 시기와 질투, 그리고 권력을 향한 은밀한 암투는 그의 삶을 더욱 숨막히게 만들었죠. 마치 얼음 위를 걷는 듯한 긴장감 속에서 그는 매 순간 자신의 언행을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했습니다. 진정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은 사치였고, 오직 타인이 원하는 이상적인 모습만을 연기해야 하는 고단한 나날의 연속이었을 겁니다. 그의 미소는 점차 가면처럼 굳어졌고, 깊어지는 눈가의 주름은 그의 내면을 갉아먹는 불안의 흔적이었죠. 어느 날 갑자기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예상치 못한 정치적 격변이 그를 덮쳤습니다. 그토록 공들여 쌓아 올렸던 그의 모든 세계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죠. 그를 향한 시선은 더 이상 선망이나 질투가 아닌 차가운 비난과 조롱으로 변했습니다. 화려했던 그의 관복은 강제로 벗겨졌고 차가운 옥사에 갇힌 그는 절규하며 자신의 무력함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토록 지키려 했던 명예와 지위는 한 줌의 재처럼 흩어졌고 그는 이제 모든 것을 잃은 채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가족들과의 슬픈 이별조차 제대로 할 수 없었던 그는 비바람이 몰아치는 쓸쓸한 길 위에서 초라한 유백에게 행색으로 멀리 떠나야 했습니다. 그의 등 뒤에서는 빗물과 함께 가족들의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을 테죠. 발걸음마다 흙탕물이 튀었지만 그의 마음속은 그보다 더 깊은 절망과 비참함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탑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충격은 그의 영혼마저 산산조각 내는 듯했습니다. 도착한 유배지는 세상의 끝자락처럼 황량하고 적막했습니다. 낡고 허름한 초가집에 홀로 앉아 폐허가 된 듯한 표정으로 창밖을 응시하는 그의 모습에서는 과거에 빛나던 젊은 관료의 흔적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한때 자신이 썼던 화려한 문장과 시들을 찢어버리거나 불태우며 허영으로 가득했던 지난 삶과의 단절을 시도했을 겁니다. 종이 한 장 한 장이 타오르는 불꽃 속에서 그는 자신이 좇았던 외부의 명예가 얼마나 허망한 것이었는지 비로소 깨달았을 테죠.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고독한 자신만이 존재할 뿐이었죠.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그는 타인의 시선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 자기 자신이라는 가장 깊은 심연과 마주할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 황량한 유배지에서의 시간은 그에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고통스러운 통과의 이래가 될 것이었습니다. 유배지에서 맞이한 첫날 밤은 그에게 마치 깊은 심연 속으로 가라앉는 듯한 고통을 안겨주었을 겁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는 상실감과 함께 자신이 평생 좇았던 것들이 얼마나 허망했는지 깨닫는 순간이었을 테죠. 과거에 화려했던 시절을 떠올리면 지금 자신의 초라한 모습이 더욱 비참하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는 낡은 초가집에 홀로 앉아 아무도 없는 밤하늘을 응시하며 자신의 지난 삶을 뼈저리게 후회했을 겁니다. 때로는 분노에 휩싸여 벽을 치기도 하고 때로는 눈물조차 나오지 않는 공허함에 잠겨 폐인처럼 지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시간은 흐르고 아무리 깊은 절망이라도 서서히 다른 감각들을 일깨웁니다. 매일 아침 떠오르는 해와 저녁 노을, 밤하늘을 수놓는 별들. 그는 유배지라는 고립된 공간에서 비로소 세상의 작은 움직임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서책을 펼쳐들고 그 속에서 고요히 지혜를 탐구하는 시간이 늘어갔죠. 한때는 권력을 얻기 위한 도구로만 여겼던 학문이 이제는 자신의 내면을 비추는 등불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는 책 속의 문장들에서 과거의 자신을 돌아보고 타인의 시선에 갇혀 살았던 지난날의 허영을 조금씩 벗겨내기 시작했습니다. 황량한 들판을 홀로 거닐며 그는 자연의 웅장함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되새겼습니다. 이름 모를 풀 한 폭이, 작은 돌멩이 하나에도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거친 바람이 그의 얼굴을 스치고 따가운 햇살이 그의 등을 내리쬐는 그 모든 순간이 그를 세상과 연결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외부의 평가나 화려한 명예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의 내면에서 울려나오는 진실한 목소리에 귀 기울였을 뿐이죠. 밭을 일구고 나무를 심는 소박한 노동 속에서 그는 흙의 따뜻함과 생명의 경이로움을 온몸으로 느끼며 작은 만족감을 얻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등불 아래에서 조용히 일기를 쓰거나 명상에 잠기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하루 동안 느꼈던 감정들, 새롭게 얻은 깨달음들을 기록하며 그는 점차 자신의 내면을 단단하게 재건해 나갔습니다. 과거의 자신은 타인의 칭찬에 들뜨고 비난에 좌절하는 나약한 존재였지만 이제 그는 외부의 어떤 흔들림에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뿌리를 내리고 있었죠.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얻게 된 이 고독한 성찰의 시간은 그에게 진정한 삶의 가치와 목적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오랜 유배 생활 끝에 그는 마침내 타인의 시선과 허영이 아닌 자신의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가치와 삶의 목적을 발견했습니다. 과거에 화려했던 명예와는 비교할 수 없는 깊은 평온과 만족감이 그의 마음을 가득 채웠죠. 그는 비로소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외부의 평가가 아닌 자기 자신의 기준으로 삶을 살아갈 용기를 얻은 결정적인 깨달음이었죠. 절망의 나락에서 벗어나 고독한 성찰을 통해 얻은 내면의 자유와 해방감은 물질적 풍요나 사회적 지위가 줄 수 없는 벅찬 감동과 희망을 그에게 선사했습니다. 이제 그는 진정한 자아를 찾은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외부의 평가나 칭찬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유배지에서의 고독한 시간은 그에게 세상의 헛된 기준에서 벗어나 오직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볼 기회를 선물했죠. 낡은 서책을 벗삼아 고전 속 지혜를 탐독하며 삶의 본질적인 질문들을 던졌고 황량한 들판을 홀로 거닐며 자연의 웅장함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되새겼습니다. 드넓은 하늘 아래 그는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였으며 동시에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달았던 것일까요? 그의 손끝에서 밭이 일구어지고 작은 씨앗들이 뿌려졌습니다. 흙냄새를 맡고 땀 흘려 일하며 새싹이 돋아나고 열매를 맺는 과정을 지켜보며 그는 생명의 경이로움과 겸손함을 배웠죠. 과거의 삶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소박한 노동 속에서 그는 물질적 풍요나 명예로는 얻을 수 없는 진정한 만족감과 자존감을 찾아갔습니다. 거친 삼배옷을 입고 흙먼지를 뒤집어 쓴 그의 모습은 화려한 비단옷을 걸쳤던 옛 관료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달랐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평온해 보였습니다. 타인의 시선은 이제 그에게 아무런 의미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오랜 유배 생활이 끝났을 때 그는 과거의 자신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세상의 잣대가 아닌 오직 자신의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가치와 삶의 목적을 발견한 것이죠. 화려했던 명예와 지위가 가져다 주었던 일시적인 만족감과는 비교할 수 없는 깊은 평온과 충만감이 그의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는 비로소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확신하게 되었고, 외부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자기만의 기준으로 삶을 살아갈 용기를 얻었습니다. 절망의 나락에서 벗어나 고독한 성찰을 통해 얻어낸 내면의 자유와 해방감은 물질적 풍요나 사회적 지위가 줄 수 없는 벅찬 감동과 희망을 그에게 선사했습니다. 한때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던 그는 사실 가장 소중한 자기 자신을 되찾은 것이었죠. 이처럼 조선시대 한 인물의 이야기는 오늘날 끊임없이 타인의 시선과 비교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질문을 던져줍니다. 과연 진정한 행복과 만족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으며 무엇이 우리를 진정으로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일까요? 외부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볼 용기를 가졌을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처럼 인간 본연의 가치를 탐구하며 시대를 초월한 지혜를 남긴 또 다른 인물의 삶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